이건 어떤 미술관에서 죽어가는 애 받아와가지고 물꽂이로 한 3개월 정도 뿌리 내린 거거든요. 이제는 흙이 묻어줄 때 돼가지고 거기서는 원래 버린다고 하셔갖고 제가 번식시켜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어쩔 때는 뭐 작가도 됐다가, 어쩔 때는 소장님도 됐다가, 어쩔 때는 예술가도 됐다가, 어쩔 때는 뭐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운셀러도 됐다가 아픈 식물을 치료해주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기미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식물이 많은 곳에 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교과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식물을 보거나 식물을 만지거나 흙을 밟거나 흙을 만지면 심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그리고 식물원을 기분 나빠서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누구랑 연인 아니면 가족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서 보실 건데 저는 식물원 다니시는 것도 참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큰 선인장 뿌리 지지하려고 이제 밑에 활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대준 구조물이거든요. 식물이 크는 장면도 재밌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식물을 위하는 행위들도 재밌어가지고 이런 걸로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겨울이니까 가로수에 집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도 식물을 키우는 행위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든 좀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런 행위나 노력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한 식물은 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음이 가는 건 좀 더 아픈 식물들, 아니면 좀 시든 식물들, 아니면 잡초나 들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식물에 기댈 때는 저도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니까 그들도 아플 때 마음이 더 동명상련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구조해줬다? 이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구조받았다는 생각도 하죠. 이거 하면서 제가 즐거우니까. 제가 키우는 식물들 저한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막 우울해서 들어오거나 뭐 힘들 때 들어왔을 때도 말 걸고 집을 오래 비우고 왔을 때는 저한테 원성을 보내기도 하고 전 느끼거든요. 그런 감정.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서 죽어가던 애를 맡기셨어요. 이게 한 3년 전에 맡기셨는데 그냥 저보고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업에도 많이 쓰는 스투키예요. 지금 살려내가지고 그나마 건강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항상 고무나무 잎사귀를 닦는 할머니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이제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아들은 잠적을 하고 할머니가 이제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 고무나무가 혼자 개업 선물로 이렇게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만 딱 가져가셔가지고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이제 아들은 연락이 안 되고 얘를 잘 키워야, 이 고무나무를 잘 키워야 아들이 잘 지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연이 있을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저렇게 애지중지 고무나무를 한 입 한 입 닦으시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이트나무 앞에 그 동네 주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도당굿 같은 거 이제 막 하시고 계신데 막 마을의 안녕과 막 자신의 그런 걸 막 빌고 계세요. 근데 되게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이트나무가 되게 큰 느티나무인데 자기 앞에서 다들 소원은 비는데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할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제가 저 할아버지 이트나무를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예술행위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는 그냥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 식물 매개체로 자기가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식물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흙을 만지면서 놀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색 꽃이야 이거? 보라색 작은 거. 선생님 이거 구해주고 작은 싶은데 거. 구해줄까? 같이? 네. 그럼 선생님이 이거 무거운 거 먼저 뗄게. 나와봐 먼지 나오니까. 치하자. 자 이거 치울게. 땅. 잡았다. 구해줬어? 오. 우와. 진짜로 커. 도시에 식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면 되게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친 걸 수도 있고 분명히 찾아보면 그 나무 아래 잡초도 있을 거고 벌레도 있을 거고 흙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바라볼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걸 한 번 더 지켜봐 줄 수 있는 태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른들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이 바라는 예술 놀이, 예술 활동의 결과물들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기도 하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게 예술 활동이 될 수 있구나, 예술 놀이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접점은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다면 저는 그게 예술 아니면 예술 놀이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나무들이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모여있는 나무 고아원이란 곳이야. 근데 여기 없네. 이렇게 여기 얘가 질 얘가 좋고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은 친구라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느꼈으면 하는 점은 어른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른들이 항상 그 포맷을 정해요. 그 규칙, 룰. 근데 어른들이 만드는 그 규칙이나 룰이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대신 규칙, 룰은 아니더라도 약속은 있어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야, 뭘 만들 거야, 뭘 이용을 할 거야 라는 거 정도만 정해주는 거지. 막 너무 딱 규칙을 정해줘 버리면 애들은 딱 그 창의력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도 더 이상 못 하는 거고. 수업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해봐도 제가 놀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당연히 식물은 말을 해요 못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근데 말을 한대요. 그런 거 봐도 너무 놀랐고, 누가 말을 해? 이러면 저희 집 식물은 말을 한대요. 자기 집 식물은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어서 오라고 인사하고.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도 되게 놀랄 때도 많고요.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나 꿈을 꿀 수 있는 시기가 그때밖에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해주셨으면 제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똑같이 100번을 해도 다 대답을 해주시는. 어린 친구들은 되게 많이 질문을 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자기들은 처음 겪는 일들이니까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해주지만 우리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주고,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한 거죠.